데일 카네기의 인생경영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임스 뷰캐넌 듀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도 불행했으며 이혼을 앞두고도 약간의 곤란을 겪었다. 그래도 이 여인의 재산은 1천만 파운드가 넘었다. 그녀를 가리켜 돈은 많아도 딱하고 가여운 여자라고 말들 하는데 어디를 가든 기자와 카메라맨이 따라붙어 혼이 나갈 정도로 성가시게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모자를 사러 가게에 가더라도 권총으로 무장한 2명 혹은 3명의 탐정이 따라붙어 그녀를 경호한다. 그녀에게는 막대한 규모의 사유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4곳은 미국에, 한 곳은 하와이에, 다른 한 곳은 프랑스 남동부 해안에 있다. 그녀가 소유한 뉴저지주 서머빌의 2천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은 잔디밭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반짝이는 연못이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철쭉이 몇천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고 여러 군데에 온실이 있는 등 미국 동부의 명소로 꼽힌다. 결혼하기 한 주 전에 그녀는 붉은 양모 수영복을 입고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해안에 나타났는데 그 수영복은 3년이나 된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통나무가 타오르는 거대한 벽난로가 있는 곳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도리스 듀크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인으로 만든 그 막대한 재산은 어떻게 축적되었을까? 그 재산은 모두 담배 연기에서 나왔다. 듀크 가문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남북전쟁 마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부의 군대는 유린당했고 땅과 밭은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해졌다. 남부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커피를 대체하려고 방과 모카씨를 끓여 마셨고 블랙베리 잎과 사사프라스 뿌리의 혼합물을 끓여 차를 대신했다. 그들은 소금을 얻겠다고 베이컨에서 떨어진 기름이 흠뻑 스민 훈연실 바닥에 흙을 파서 끓이기도 했다. 워싱턴 듀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 도리스 듀크의 할아버지로 당시 리치먼드에서 로버트 리 장군 휘하에서 싸웠고 악명 높은 리비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리 장군이 항복한 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왔다. 남부연합정부는 그에게 한 쌍의 눈멀고 나이든 노새를 주었고 그는 $5짜리 남부연합 지폐를 어느 북부 군인에게 넘기고 0.5달러를 받았다. 워싱턴 듀크는 이실링 남짓의 은, 눈멀고 늙은 한 쌍의 노새, 사슬로 된 마구, 그리고 엄마 없는 2 아들을 데리고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가야 했다.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의 굶주린 병사들은 모두 인근 지역을 휩쓸며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뜯어갔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덜 자란 담배였다. 그와 2 아들 벅과 벤은 담배를 수확해 말리고 히코리 나무 막대로 마구 두들겨 자루에 넣고 마차에 싣고 한 쌍의 늙고 눈먼 노새의 고삐를 당겨 세계 정복에 나섰다. 재미있는 점은 그들이 실제로 담배 업계를 정복했으며 세계를 포위한 담배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한 쌍의 노새가 이끄는 마차를 끌고 그들은 담배가 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남부 지역으로 갔다. 그들은 담배를 건네주고 베이컨과 모카를 받았다. 밤이면 길가에서 베이컨과 고구마를 구워서 먹고 별을 보며 잠들었다. 판매업은 담배를 경작하는 일보다 훨씬 재미있어서 그들은 담배 판매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사납고 맹렬한 경쟁자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수백 개의 회사가 파이프 담배를 만들었다. 게다가 자본도 풍부하며 영향력도 강한 대기업이었다. 제임스 뷰캐넌 듀크는 사업에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즉시 그 일에 착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질 것이었다. 그는 2천만 파운드를 벌어줄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바로 종이로 돌돌만 담배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인이 그런 권련을 한 해에 1250억 개씩 피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디어는 그리 독창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881년에는 가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러시아인과 튀르키예인은 몇 세대 동안 종이로만 담배를 피워왔고 영국 군인은 그런 담배를 크림 전쟁에서 수입해왔다. 하지만 온 세상에 담배를 널리 알린 미국에서는 1867년까지 종이로만 담배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임스 벅 듀크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권련을 손으로 일일이 제작했다. 그 후 그는 담배 제작 기계를 완벽하게 개선해 하루 2,500개를 만들어내던 것을 100만 개로 늘렸으며 처음으로 실용적인 담뱃갑도 고안했다. 윗부분이 열리는 판지로 만든 담뱃갑이 그것이다. 그는 엄청난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 연방의회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자 그는 담뱃값을 절반으로 깎아 한 갑에 2.5펜스짜리 담배를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했다. 경쟁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어 그는 담배로 정복할 새로운 땅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뉴욕에 또 다른 공장을 세웠을 때는 그의 나이 고작 27이었다. 그는 스스로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록펠러가 기름으로 큰 사업을 일으켰는데 내가 담배로 사업을 크게 이루지 못할 건 없다. 그는 모든 수익을 담배 사업에 재투자했다. 매년 1만 파운드를 버는 동안에도 비좁은 싸구려 방에서 살았고 점심도 트럭 노점에서 가장 싼 것을 먹었다. 저녁 식사에 30펜스까지는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멀리 떨어진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하게 대리인을 고용해 파견하는 것에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일했고 원료가 되는 잎 관리부터 완제품 담배가 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감독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2천만 파운드의 유산을 남겼다. 생전에 그는 미국에서 누구보다 백만장자를 많이 만들어냈다며 자랑하곤 했다. 그가 학교에 다닌 기간은 고작 4에서 5년에 불과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설교자나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 교육도 좋겠지만 저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뛰어난 머리는 사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제임스가 자신의 성공을 설명한 방법이다. 이어 그가 했던 말을 정확히 인용해 보겠다. 제가 사업에서 성공한 건 천부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사업에 더욱 전념하고 더 오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실패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헌신과 결의가 없기에 그렇게 된 것이죠. 흥미롭게도 자기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이 남자는 80만 파운드를 기부해 오늘날 그의 이름을 달고 있는 훌륭한 대학을 설립했다. 그것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렘에 있는 듀크 대학이고 대학 이사 중 한 사람이 도리스 듀크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젊은 대학 이사일 것이다. 제임스 벅 듀크는 언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싫어해 평생 인터뷰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 인터뷰에서 기자는 이렇게 물었다. 듀크 씨, 엄청난 재산을 갖고 계신데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전혀요. 인생 경영 포인트. 도리스 듀크의 아버지는 담배 재벌 제임스 뷰캐넌 듀크다. 제임스 듀크는 권련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해 석유 분야의 록펠러에 맞먹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회사를 크게 키우는 데에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의 숙식에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절약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헌신과 결의라고 말했다. 먼저 돈을 탐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일구려 했기에 돈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자체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보며 만족했다. 그리고 돈의 상당 부분을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렘의 듀크 대학을 설립하는데 기부했다. 듀크의 에피소드는 인생은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에서 노력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는데, 제임스 듀크는 자기 사업을 정말로 즐겼던 것이다.